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체적인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냉정한 승부사가 되어야 하며 기다림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과감성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장의 냉혹함을 이해하고 베팅할 때는 과감하게 베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투자자의 덕목 중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때가 되면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용기와 과감성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돈을 벌려고 쉽게 뛰어들었다가 발도 못 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다려야 성공한다고 해서 정작 베팅해야 할 시점에 이 지표, 저 지표 따지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워서 베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베팅했는데 추세가 날아갈 때 팔아야 할 시점에서 팔지 못하고 변곡점을 지나 추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세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청산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땐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팔아야 할 땐 장미를 따듯 과감하게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겁이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만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정성을 들여 길을 활짝 피기 전에 따른다면 그 과정이 너무 아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활짝 피기 전에 장미를 따두면 그것을 포장한 후 활짝 피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과감한 베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그때가 바로 내가 원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기분으로 과감하게 결정하곤 했습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그 상승세를 타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도 타이밍을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동안 다양한 투자 기법을 시도해보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는 간단히 말해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때는 사고 하락할 때는 파는 방식입니다. 이 기법은 빠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느긋하게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 이 기법을 접했을 때 그 느긋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릴 때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일본의 유명한 투자자 BNF의 기법이었습니다. 그는 추세 매매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NF의 기법은 평균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의 계좌 인증을 보고 저도 이 기법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추세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의 빈도가 낮아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법을 통해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 번의 매매로 오랜 기간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주가의 이동 평균선을 기반으로 한 검색식입니다. 평균선이 상승세에 있을 때 특정 종목을 선택하고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매매 시점의 결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주가가 특정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이탈할 때 매매를 결정합니다. 이런 규칙적인 매매 방식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제 계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내입니다. 추세 매매는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기법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투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여러분도 꾸준한 연습과 경험을 통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추세 매매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추세 트레이더가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로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같은 빠른 매매 방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단위로 매매를 하여 몇 분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몇 초 만에 수십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저의 가슴도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을 보며 그들의 매매 방식은 정말로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옷, 그리고 고급 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반사신경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빠른 판단력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스캘핑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큰 돈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 또한 저에게는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들은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전환을 통해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을 하며 작은 수익을 위해 자주, 때로는 수백 번씩 매매를 반복했습니다. 거래 횟수와 베팅 규모를 키운다면 작은 수익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니터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매매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작은 변동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들은 결국 저의 계좌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의 길을 걷기보다는 더 느긋하고 안정적인 방식인 추세 매매로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세 매매는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각자의 투자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추세 트레이딩은 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실 어떤 투자 방식이 좋고 나쁜지는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에서 오랜 기간 동안 큰 손실을 보았던 반면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트레이딩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도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추세 트레이딩은 보통 3거래일 이상, 때로는 30거래일 이상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특정 추세를 따를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즉, 가격의 방향성을 살핀 후 그 추세가 3거래일 또는 30거래일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추세 트레이딩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 장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매매에 비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처럼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주시하지 않아도 되니 개인적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세 트레이딩은 매매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스캘핑처럼 수십 번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 수수료가 누적되면서 수익을 잠식할 수 있지만 추세 트레이딩에서는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트레이딩이 저에게 맞았던 것처럼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기법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점은 바로 직장 생활이나 취미 생활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추세 트레이딩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추세 트레이딩은 3거래일에서 30거래일 이상에 걸쳐 거래를 진행하게 되므로 매매 횟수와 투자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고 빠른 반사신경을 가진 분들에게는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일과 취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추세 트레이딩이 더 맞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추세 트레이딩은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대상 기업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경영진과 식사를 하거나 중간 간부들과 면담을 하며 제조 공장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밤낮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장기 투자 중 약세장을 피해야 할 때도 추세 트레이딩은 신호에 따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큰 인내심을 요구하지만 추세 트레이딩을 통해 적절한 매매 신호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또한 복잡한 호가창이나 어려운 분석 도구를 배우지 않아도 되니 저에게는 더욱 간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추세 트레이딩에서는 차트 속에서 발생하는 가격 신호를 포착하여 매수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하여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의 추세는 종종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식은 들쭉날쭉한 박스권을 형성하며 대체로 명확한 추세가 없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추세가 없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오히려 추세를 포착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추세 트레이딩은 모든 트레이딩 스타일 중에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점 중 하나는 관심 종목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갱신하는 것이 추세 트레이더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입니다. 종목 선정을 잘하면 매매의 확률이 높아지고 손실의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매수와 매도 기법을 기반으로 조건식을 만들어 종목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종목들이 검색되어 버려서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특정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법에 맞는 종목으로 한정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목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거래대금 100위까지의 종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와 주도주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 거래대금 종목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 종목과 그에 매칭되는 재료를 암기하게 되고 이는 빠른 시장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 등락률 순으로 정렬하여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들 종목은 눌림 이후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후보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주도주를 발견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몇 번이고 이 내용을 읽고 보고 생각해봤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 정말 좋은 투자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선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관심 종목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몸소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더 나아가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추세 추종의 대가들과 투자 고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고가입니다. 특히 20일 신고가에 거래대금이 붙은 종목은 정말 훌륭한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검증해 본 결과 2일 신고가에 거래대금 수급이 붙은 종목들의 상승세는 투자 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기법 없이도 장대 양봉의 종가에서 주식 자동 감시 주문으로 무작정 매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장대 양봉을 뽑은 종가에서 매수했을 때 총 수익률은 무려 200%가 넘었고 승률은 70% 이상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와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들 종목 중 일부는 이틀 만에 30%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다른 종목들은 6일 만에 최고 12%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2거래일 동안 최고 30%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도 있었고, 20거래일 동안 50%의 수익을 보여준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수 당일에 최고 10%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전략에도 허점은 존재하며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종목을 선정하고 당일의 장세 흐름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검증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 이를 통해 관심 종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본인만의 매매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액으로라도 직접 검증해 보시고 어떤 허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투자법이 여러분에게 맞다고 생각된다면 그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투자 매매를 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눌림목 매수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매수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기법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눌림목 매수는 제가 항상 선호하는 매수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장 수익성이 좋은 매수 지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 매수는 모든 시장 여건에서 양질의 신호를 다수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적당한 매수 지점을 찾지 못했을 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지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듬어져 왔으며 여전히 명확하고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제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수익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 타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릅니다. 먼저 20일에서 5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은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최소 3개월 동안 저점을 높이면서 2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된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배열된 종목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우상향 추세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높은 확률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찾아 매수하는 것은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많은 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눌림목 매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매수 기법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법을 적용해 보시고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눌림목 매수 기법을 활용하며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눌림목 매수 기법에서 활용하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값이 20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 이후 양봉이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강세의 신호가 나타날 때 매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큰 갭 하락이나 장대 음봉이 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매수 기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이평이격도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21일 이동평균선에 5% 이내로 근접하거나 5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을 때를 기준으로 종목을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 또는 50일 이동평균선 근처로 접근했을 때 해당 종목을 찾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하여 20 이하의 값으로 맞춰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 검색식에 맞는 종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개월 동안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되면서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20봉 이내에서 90봉, 즉 3개월 신고가가 발생한 종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해보면 특정 종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20 아래로 내려갔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비록 길게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고 수익을 얻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종목에서 계속 사고 팔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표라는 것이 지나간 차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했을 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을 때는 최소한의 손실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캔들 모양을 반전 캔들로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짧은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수익이 났을 때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 예를 들면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순간이나 적정 수익률을 미리 설정해두고 손실률을 정해놓으면 보다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래량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관련 서적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 캔들 모형,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추세선, 패턴 분석, 각종 보조지표 등을 다루면서도 정작 거래량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거래량의 고수의 비밀이 숨어 있어서 공개하지 않거나 혹은 거래량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이유는 거래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거래량에 관한 이 내용은 기존의 어떤 책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 나름대로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격을 기초로 한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방법은 세력의 페이크에 당할 수 있지만 거래량만큼은 세력도 속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주식이 얼마나 거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 이는 종종 가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고 이는 가격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기 위해서는 차트와 함께 설명되어야 하지만 글로 전달드리는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약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거래량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단순히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번의 실수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거래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한 종목이 급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 저는 거래량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목의 가격이 급등할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결국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래량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거래량의 비밀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은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할 때 대부분 가격을 기초로 한 캔들의 모양이나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등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캔들의 모양이나 이동평균선, 보조지표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후행성 성격은 세력들이 얼마든지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반등을 시키거나 이동평균선을 깨고 나서 반등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세력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세력은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은 매수세와 매도세,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밀당 결과로 거래량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조하는 그 어떤 보조지표도 주가의 움직임에 선행하지 않지만 거래량만큼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량 분석만 제대로 할 줄 안다면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는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을 만드는 주체는 크게 개미 세력인 외인과 기관, 그리고 슈퍼 개미와 같은 작전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개미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세력입니다. 이러한 세력의 파워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주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대형주의 경우 세력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기관과 외인의 방향성이 서로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의 비밀이 중소형주에 비해 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래량 분석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거래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데이 트레이더들의 단일 매매, 기관이나 외인과 같은 세력의 매매, 기타 매집 세력의 매매, 그리고 중장기 개미 투자자들의 추세 매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가를 견인하는 주체는 기관과 외인 같은 세력 및 프로그램 매매를 포함한 매집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턴할 때 주요 매수 세력은 매집 세력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거래가 활발해져야 개미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거래량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거래량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의 변화만을 보고 매매를 하다 보니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특정 중소형주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 매수한 결과 큰 수익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거래량은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거래량의 비밀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량은 본질이자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래량을 단순히 물량으로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보다 가격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하지만 거래량은 바로 돈질의 결과이자 방향성의 에너지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질러져야 하고 주가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바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이든 반드시 돈을 지르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누가 돈을 지르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의도하는 세력이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번째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질 때 따라붙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에는 보통 거래량을 죽이면서 개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세력들만의 매집으로는 어렵습니다. 세력들의 자금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내부자 거래나 자전 거래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별로 없이 개미들의 추가 자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아무튼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결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력은 상승 과정에서의 돈질에 비해 훨씬 적은 돈으로 개미들을 떨쳐내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조정 과정은 에너지의 충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조정 시 거래량을 보지 않고 가격의 캔들만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털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 매매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거래량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가격의 움직임만을 보고 매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번의 실수와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죠. 특히 한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조정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하자 불안해져서 매도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조정이 일시적인 것이었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큰 수익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을 통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며 투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래량은 주식시장에서의 에너지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거래량의 비밀을 이해하고 주식 투자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가격 움직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상승 과정에서 하락 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조정이 아니라 단기 하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항상 존재하죠. 예를 들어 바닥권에서 상승하다가 긴 윗꼬리를 단 장대봉이 발생한 후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력들이 개미들을 흔들어 추가 매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거래량을 볼 때는 항상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을 기르고 상승 에너지인지 하락 에너지인지 아니면 에너지 충전 과정인지 분석할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거래량 분석을 위해서는 캔들 볼륨 차트가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캔들의 몸통이 크다면 양봉의 경우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봉의 경우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승 추세의 끝물에서 긴 윗꼬리를 단 봉이 출현하면 강력한 매도 세력이 출현했다는 의미이며 하락 추세의 끝물에서 긴 아랫꼬리를 단 봉이 출현하면 강력한 매수 세력이 출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캔들의 모양만 보고 상승 또는 하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래량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봉 차트는 윗부분의 캔들을 아랫부분의 거래량을 표시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을 나타내는 캔들과 거래량이 분리되어 에너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캔들 볼륨 차트를 사용합니다. 캔들 볼륨 차트는 일반 캔들 차트의 거래량을 결합한 형태로 봉의 윗꼬리부터 아랫꼬리까지의 길이를 곱한 것이 해당 캔들의 거래량이 됩니다. 이를 통해 캔들만 보고도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고 진행 과정을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캔들 볼륨 차트는 HTS 상에서 가격 차트 속성에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에 익숙해지면 캔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쉽게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의 맥점을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은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래량을 볼 때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보면서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세력이 사는 건지 아니면 터는 건지 분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한 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거친다면 이는 오히려 세력의 매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3파 이상권에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 일단 세력이 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력이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은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은 거의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더군요. 반대로 개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은 의외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이 거래량을 조절하는 사이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매집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기간은 종목별로 천차만별이며 1년 이상일 수도 있고 단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매집 단계에서 세력은 종종 자금을 투입하여 상한가를 만들었다가 하락시키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습니다. 오랜 하락이나 행보에 지친 개미들은 쉽게 물량을 던지게 되죠. 차트에서 보면 거래량이 몇 차례 작은 산봉우리를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거래량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가격만을 보고 매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거래량의 흐름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종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종목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거래량을 분석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닥권에서 초기 상승 전야 단계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세력은 개미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급감시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이상 거래량이 급감하다가 첫 거래량 분출 직전 날에는 거의 대부분 거래량 최저점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첫 거래량 분출 후 바로 상승으로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시 개미들을 흔들기 위해 약간의 횡보를 시킨 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다시 거래량을 분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단 박스권 돌파 시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턴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는 필수적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는 24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보통 저항을 받게 됩니다. 240일 이동평균선은 거의 1년 동안의 매수 평균 단가가 몰려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쉽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240선에 몇 차례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고 에너지를 비축한 다음 240선을 돌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240선을 돌파하였더라도 다시 240선 근처로 회귀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240선 돌파 시 폭발적인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지게 되면 매물 부담으로 상당 기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하게 되면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40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 주가는 정배열 단계로 들어서게 되고 이때부터 세력은 적당한 자금 투입 및 자전거래 등을 통해 개미들을 끌어들이고 다시 조정을 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무너지지 않는 한 본격적인 상승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음봉은 지난 양봉보다 크지 않은 이상 거의 조정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승 과정에서는 거래량과 함께 각종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추세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정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음봉을 터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합니다. 급등 종목의 경우에는 꼭지에서 많은 개미들을 상한가까지 끌어들인 다음 그날 하한가로 처박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나오게 되고 쭈뼛거리다 팔지 못하면 폭락이나 상장 폐지의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 과정에서는 항상 장중 거래량이 전일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실시간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세력, 특히 외인은 똑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인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은 크게 하락할 염려가 없는 것이죠. 다섯째, 장대봉의 경우 세력이 사는 건지 아니면 터는 건지 판단해야 합니다. 캔들 볼륨 차트상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봉의 경우 세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권에서 긴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망치형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이 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세력들이 개미들을 흔들어 마지막 매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럴 때 공포에 질려 털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닥권에서는 윗꼬리 단 영망치 장대양봉은 바람직한 캔들입니다. 이는 장중 당일 이식 매물이 충분히 소화되었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음날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좋은 캔들이죠. 반대로 장대양봉과 망치형 장대양봉의 경우 시세의 강함을 보여주는 캔들이지만 단기 이익 세력이 발생함으로써 다음날 이식 매물화되어 오히려 음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권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캔들의 유형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편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장대봉이 터지면 그것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캔들의 모양과 관계없이 주가는 거의 단기 천정권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상승 과정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고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장대 음봉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장대 양봉이 터지면 일단은 청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예외는 존재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봉의 경우 세력의 의도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량과 상관없이 단지 캔들의 길이나 모양에 따른 캔들 패턴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래량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식 매수의 맥점은 거래량 급감 후 점증하는 시점입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초기에는 뛰어들지 못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게 되어 쉽게 손절하기도 어렵고 결국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식 매수를 위한 최적의 맥점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맥점을 찾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래량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급감 지점은 수급 공백을 이용하여 세력이 손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한다고 매수했다가 자칫하면 보초를 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한 후 거래량이 이전에 의미 있는 수준을 돌파할 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래량 급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맥점은 바로 눌림목 베팅을 할 때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눌림목의 맥점은 상승하는 주요 이동평균선에 붙어서 거래가 급감하는 시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상승 과정에서 눌림목 베팅은 이동평균선에 붙어 거래가 급감하는 당일 종가 부근에서 일단 선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죠. 물론 눌림목 공략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마이너스 7% 손절 원칙은 칼같이 지킵니다. 가장 안전한 눌림목 공략 방법은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베팅하는 것이지만 데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주식 투자의 속성상 당일 종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다음날 매수하게 되므로 자칫하면 다시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량 분석 역시 일봉, 주봉, 월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량 분석을 하더라도 주로 일봉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과 월봉까지 분석해야만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 역시 주가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과 월봉의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추세의 방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봉만 분석하게 되면 세력의 페이크에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봉과 월봉에서는 속임수가 비교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봉의 경우 신호가 상당히 늦게 나타나므로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가 분석이든 거래량 분석이든 주봉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봉의 첫 바닥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두 번째 바닥에서 양봉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상승 맥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 분석 기법은 설명한 사항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자기만의 투자 기법을 믿고 따른다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